지난주에 이어서 실내 건축 구조학, 그런데 이제 교재가 문흥당에서 지난주에 제공된 교재에서 새로운 일반 건축 구조학 PDF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앞부분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유사하니까 그 지난주 동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OT 부분이라든가 공지사항은 동일하니까 지난주 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행 순서는 총론이 있고, 총론에서는 이제 건축 구조학과 구성 요소, 그리고 그 구조 계획에 필요한 사항, 특히 이제 하중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설계 방법, 구조 설계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총론에서 한 2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초, 조족조는 이제 벽돌하고 벽돌 구조, 그 다음에 블럭 구조, 그 다음에 돌 구조 이렇게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조금 양이 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중간 테스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 그 다음에 공업화 건축 구조, 철골 구조도 1, 2주 할 수도 있어요. 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목구조, 그 다음에 지붕구조, 방습, 그 다음에 수장창호, 그 다음에 마감, 그래서 기말 테스트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론인데, 1장이 챕터가 끝나면 여기 보면 주요가 있어요. 그래서 챕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 해당 챕터에서 배운 내용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알아둬야 되겠다 하는 키워드를 여기다 적으면 되겠어요. 이게 칸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칸의 개수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5개 용어가 나는 5개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5개 적으면 되겠고, 10개다 그러면 10개 적으면 되겠고, 더 많다 그러면 칸을 늘려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가 하나 진도가 완료가 되면 여기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장에서는 어떠한 용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적어서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캡처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레포트가 아니에요. 챕터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찍어서 주요 키워드를 적은 다음에 찍어서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어요. 이건 챕터가 하나 끝날 때 별도로 찍어서 내라 이런 얘기 안 해도 각자가 알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레포트는 이제 당연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챕터 1에서 보면 건축 구조학 해가지고 건축물의 정의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아마 동영상에 소개되었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참고해서 동영상을 참고해서 확인해 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구조 요건 또 마찬가지 좀 간단히 살펴보면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체란 수장, 창호, 설비 등을 제외한 보, 기둥, 기초 등 건축물의 주요 뼈대를 이루는 부분을 말하고, 이걸 구체 또는 구조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뼈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일단
어떤 쉘터의 개념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을 텐데, 일단은 안전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구조물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안전성이라고 하면 건축 구조물은 이제 자체 하중이 있다. 이게 구조물 뼈대에 대한 기둥이나 보나 어떤 슬라브나 이런 자체 하중의 무게죠. 자체 무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 바람이라든가 뭐 지진이라든가 눈의 무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하중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해야 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주거 공간으로부터 사용되므로 반드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참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구성이 되겠고, 내구성은 일단 건축물을 지었는데 어느 정도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갖추고 요구되는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을 해서 유지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내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구조물이죠. 건축물 구조물 자체의 수명으로 구조체 자체의 수명보다 설비물의 수명이 짧아 내구성에 영향이 미친다. 그러니까 설비가 상당히 내구성에 저하를 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과 정도는 시대 요구에 따라서 많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그래서 안전성과 관련된 구조, 재료의 역학적, 물리적 성능이 잘 유지되어야 안심하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성능을 갖춘 내구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구조물을 이제 짓고 유지 관리할 때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경제성을 갖춘 그런 구조물로 설계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거주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주성은 여기 나온 것처럼 외부의 어떤 하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고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도록 구조물을 공간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쾌적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물 자체가 자연 환경에 대한 제어 성능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능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환경, 영향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주성을 갖춰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요구 성능의 네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건축 구조학에 의해 보면 이제 3대 요소가 있는데 미, 구조, 기능 여기 이제 3대 요소가 됩니다. 조금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 그래서 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이미 했을 텐데 이건 미죠. 예술적 감흥을 목표로 하는 공간 형태. 이게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 두 번째 요소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 진실하고도 견실한 구조기술.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기능이 되겠죠. 기능. 편리하고 편리성과 유용성으로서의 기능. 이게 3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
그 밑에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 건축의 3대 요소를 이제 만족시키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건축물을 위협하는 파괴력에 대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구축하여 본래의 사명을 발휘하게끔 하며 내구성과 사용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건축 구조물의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죠? 안전성,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거주성, 이게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미적 분야, 구조적 분야, 기능적 분야, 이건 3대 요소에 해당되는 거죠. 좀 미, 구조, 기능, 3대 요소에 해당되는 조건과 3대 요소가 만족되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게 구조학이다, 건축 구조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서 미적 분야는 의장, 미학, 소묘 등을 기초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 공간, 감각과 그 다음에 색채, 조경, 실내 장식 등을 연구하는 분야. 구조적 분야는 이제 수학, 역학, 물리 등을 기초로 건축물의 역학적 합리성과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을 추구하는 분야. 기능적 분야,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을 기초로 계획, 일조, 음향, 설비와 같은 건축물의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고, 기타 건축 법규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분류, 구조 재료에 의한 분류, 크게 벽돌 재료, 목 재료, 시멘트 블록, 돌구조,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구조체에 대한, 구조 재료에 대한 그 구조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구조물에 쓰이는 그 재료, 구조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이건 이제 건축 구조 구조 재료에 의한 분류의 이 장점과 단점은 이제 기사 시험이라든가 또는 건축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좀씩 잘 암기하고 숙지해 두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장점으로는 이런 내진, 내화, 내구적이다.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고층 건물, 지하, 그다음에 수준 구축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거푸집을 이용해서 필요한 모양을 만들기 쉽다. 그다음에 유지죠.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편이다. 이게 이제 장점인 반면, 단점으로는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는 이제 좀 무겁죠. 그 다음에 공사비가 고가이고, 공기가 길다. 이 공기라는 것은 이제 공사 기간이죠. 왜냐하면 이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굳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굳는 것을 이제 경화라고 얘기하는데, 경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이 복잡하고, 거푸집 등 가설 비용이 든다. 그 다음에 철거 해체가 용이하지 않죠. 한번 철근 콘크리트가 구조체가 만들어지면 이제 철거할 때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재료의 재사용이 힘들다. 그렇죠. 재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단점이 있다. 그다음 철골 구조도 마찬가지. 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이 있고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 재료에 의한 분류가 되겠고, 장점과 단점을 각각 구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구조인 경우도 장점이 어떤 게 있고 단점이 어떤 게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 목차에 보면 여기 조적,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 철골, 목구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 해서 썸머리해서 잘 여러분들
숙지를 해두기 바라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은 이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밖에 특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트러스 구조, 공기막 구조, 공명 구조, 현수 구조, 절판 구조, 이런 게 이제 특수 구조물로 되어져 있다. 입체 트러스 구조는 트러스를 입체적으로 구성해서 만든 주로 지붕 구조물을 이용해서 만든 건축물이 되는데, 트러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트러스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삼각형, 이게 이제 부재고, 부재와 부재가 이렇게 맞닿는 것을 우리가 절점이라고 하는데, 이 절점이 이렇게 핀으로 접합되어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절점, 여기도 절점이 되겠죠. 이렇게 핀으로 절점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트러스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트러스의 기본 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입체적으로 있는 거죠. 입체 트러스니까. 그 공기막 구조는 돔식으로 되어 있죠. 돔. 그래서 돔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막구조물을 해서 여기 막이니까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드는 형태.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쿄돔 같은 경우 실내 야구 경기장인데 상당히 이제 대규모 그런 경기장이 되겠고, 거기에는 이제 이런 멤브레인으로 구조물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공기막 구조다. 물론 이제 그런 대형 구조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공기막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합성 수지 계통의 천, 이제 멤브레인이 천이죠. 이용해서 내부에는 이제 공기압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구조물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간이 필요한 체육관 등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명 구조, 철근 콘크리트 이용해서 부재면이 공면으로 되어 있는 거, 쉘 구조가 되겠어요. 현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구조, 케이블에 이렇게 지지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물. 그 다음에 절판 구조는 이제 접어서 이런 식으로 접혀서 되어 있는 구조물. 이런 구조물을 이제 절판 구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명칭인데, 아까 우리 구조 재료에 의해서 구조 분류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구조 재료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 구조 재료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가름하는 구조 역학적 성질을 이제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구조 있습니다. 목구조는 이제 나무로 구조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보와 기둥과 이런 것들의 접합은 이제 보강철물 쓰기도 하고, 그냥 접합 이음을 해서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구성이 간단하고 시공이 용이, 그 다음에 외관이 아름답고, 그런 게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나무이기 때문에 부패나 썩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위험이 있고 내구성이 이제 작은 단점이 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장단점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벽돌 구조는 이제 벽돌을 써서 쌓아서 이렇게 쌓아서 벽돌 하나, 그 위에 또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구조체를 우리가 조적 구조라고 합니다. 조적. 벽돌로 할 때는 벽돌 구조, 그다음에 블록으로 할 때는 블록 구조, 돌로 쌓을 때는 돌 구조, 이렇게 다 조적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장단점도 아까 우리 표에 있었던 것처럼 참고하면 되겠고,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각각인데
구조 재료가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걸 같이 쓰는 함께 사용해서 만든 구조체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철근이 갖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특징을 서로 보완해서 서로 이제 잘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구조체죠. 좀 철근을 배분하고 콘크리트 탓을 해서 구조체를 이제 일치화시킨다, 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죠. 내진 내와 내구성이 뛰어나고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고층이나 이런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철골 구조물은 이제 스틸로만 되어 있는 구조물이죠. 강제. 그래서 강제는 이제 접합을 해야 되는데, 접합에는 이제 볼트 접합이라든가 리벳 접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접, 웨이팅,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접합을 한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기둥이다. 기둥이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 기둥, H형광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H형광이라는 철골이 들어가고, 철골, 스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는 거죠. 콘크리트를 이렇게 표시하죠. 콘크리트가 타설돼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체를 여기 철골도 들어가고, 여기 철골이죠. 여기 철골, H형광. H형광은 아직 철골 구조물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생소할 텐데, 이제 H형광은 이렇게 생긴 빔이에요. 빔. 이렇게 생긴 빔. 두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빔인데, 빔. 대부분 이런 이제 이렇게 생긴 걸 형광이라고 하고, H자처럼 생겼으니 H형광, I형광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 이 정도 되어 있는 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에서 조적식 구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가구식 구조가 있습니다. 가구식 구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가구 형태, 그래서 포스트나 닌테는 이제 인망부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목재, 철재를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 그래서 각 부재의 접합 방법에 따라서 구조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목구조나 경량한 철구 구조가 대표적으로 있다. 가구식 구조.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우리가 이제 레인 포스트 콘크리트 이렇게 해서 RC 약자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처럼 되어 있는 일체화되어 있는 철근 배군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굳으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일체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철골 구조, 철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죠. 철골 구조도 그 접합을 통해서 일체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일체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재 트러스 구조, 아까 우리 잠깐 얘기를 했고, 현수, 막 구조, 박판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 과정에 의한 분류. 재료는 이제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 시공 과정은 이제 말 그대로 건식 형태로 시공하느냐, 습식 형태로 시공하느냐, 현장에서 시공하느냐, 아니면 조립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건식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시공 현장에서 주요 구조 부재를 가구식으로
조립해서 형성하는 구조로서 이제 목재나 철제 등에서 기성자재를 사용하고 작업이 간단하고 공사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작업이 간단, 공기가 단축,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다. 건식 구조가 되어 있고, 습식 구조물은 이제 조적처럼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벽돌만 이렇게 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벽돌 사이사이에 뭘 넣어야 돼요? 여기 사이에 모르타르를 넣어야 되죠. 모르타르. 그래서 모르타르는 이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비벼서 물 넣어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습식공 구조가 되어서 벽돌, 콘크리트, 철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습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구조. 현장에서 가공 제작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현장 구조가 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 조립식 구조는 공장에서 주요 부품을 이제 만든 다음에 현장에 운반해서 현장에서 이제 빌트업해서 조립해서 이제 구조물을 형성해 가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다. 그래서 이건 장점에서 이제 조립식 구조의 장점이 되겠죠. 공장 생산이 가능하며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기계화 시공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밀도가 높고 강도가 큰 콘크리트 부재를 쓸 수 있다.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게 절약이 될 수 있고, 공사비가 감소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접합부 일체가 조금 부실할 수가 있어서 강성이 약해지고 풍압력, 지진력이 약하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형식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평면 구조, 입체 구조 이런 게 있습니다. 평면 구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 평면 이렇게 라면 형태 연속보, 본데 연속으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 트러스, 이 트러스 형태, 트러스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런 트러스 있대. 평면 골조, 라면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고, 아치 구조 이런 게 이제 평면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보면 입체로 된 건물을 평면상에서 한 면을 보는 거죠. 기둥열을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만 잘라서 이렇게 요것만 보는 거죠. 이 부분만. 그래서 이것을 라멘이라 하고, 이렇게 보, 기둥, 또 보, 기둥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체 구조는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형태. 입체 트러스, 입체라면, 절판 구조, 쇠열 구조, 현수, 공기막 구조. 이것들이 이제 입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입체죠. 이런 식으로 입체 트러스죠. 절판 구조, 돔, 공면, 입체라면.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인 경우 뼈대만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건축물의 주요 구성 요소 보면 구성 요소의 분류, 기초, 기둥, 벽체, 바닥, 보. 이것들은 이제 좀 지붕, 천장, 계단, 수장, 창호, 마무리 이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기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뭘 하는지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집 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있죠. 이 건축물에서 오는 하중을 무게를 지구의 이 집안, 여기에 이제 기초죠. 여기 기초인데 여기도 전달해서 지구가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 요소를 이거를 우리가 기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기초의 종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 기둥, 그죠? 기둥이 있고, 요 기둥은 여기 이제 1층인데 2층이거나 이러한 구조물이다. 그러면 요 기둥은 요 위에 있는 슬라브에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기둥 무게를 요 밑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지붕부터 상부층의 슬라브 보호 하중을 받아서 기초로 전달하는 그런 수직부재가 이제 기둥이 갖고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벽체는 이제 공간을 나누는 거죠. 공간 분할과 동시에 기둥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런 수직부재를 우리가 이제 벽체다. 그래서 벽체는 이제 그 내력벽이 있고, 내력벽, 그 다음에 비내력벽, 내력벽은 이제 그 구조적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벽을 이제 내력벽이다. 그래서 해체하면 안 되죠. 그 대신 이제 비내력벽은 구조적으로는 이제 그 지탱하는 그런 역할은 없지만 공간만 분할하는, 공간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비내력벽이다. 즉 칸막이 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있죠. 바닥, 슬라브. 그래서 수평부재가 이제 바닥이 되겠고, 사람의 활동이나 물건을 적재하는 공간을 이제 바닥이라고, 거기서 이 사람의 활동이나 물건을 이제 그 실은 하중을 그 밑에 슬라브 밑에 있는 보호, 그 다음에 기둥을 통해서 기초로 이렇게 전달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바닥판과 접하는 수평 부재에 해당하는 그런 부재고, 바닥판의 하중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둥으로 전달하는 주요 부재이다. 그래서 이제 슬라브, 그 다음에 보호,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기초, 이런 식으로 하중이 전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큰 보, 작은 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지붕은 최상층에 위치하고 외부로부터의 건축물 공간을 차단하는 그런 바닥판 역할을 하고 경사지기에 되어져 있고, 물론 이제 수평도 있죠. 평평한 평지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지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천장, 지붕 또는 상층부의 밑을 막아 열 차단, 열이 이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고, 또는 외부에서 오는 차가운 열을 이제 차단하기도 하죠. 그냥 음향 방지, 장식으로서 사용되고, 실내 건축 환경에 중요한 조준 매체가 되는 요소가 이제 천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당은 이제 상부와 하부,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 통로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체고, 비상시에 안전성과 미관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장, 벽면, 바닥, 천장의 단열, 방음 등 차단과 장식을 목적으로, 장식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거죠. 본 구조체에 붙여서, 주요 구조물에 이제 붙여서 어떤 실내 장식, 실내 건축물에 해당되는 그런 미적인 감각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요소가 이제 수량이 되겠습니다. 창호는 이제 사람이라든가 물건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계구부, 그다음에 햇볕이 들어오게 하거나 바람이 통하게 하는 채광과 통풍, 그런 목적으로 만든 벽체, 지붕, 천장 등이 이제 만드는 그런 계구부가 이제 창호가 되겠죠. 그래서 전망, 프라이버시 확보할 수 있고, 창문과 문의 위치에 따라서 내부 시설물의 배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죠.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마무리가 주요 구조 부재를 덮어 씌워서 이제 건축물의 어떤 구조와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무리에서 이거죠. 마무리에서는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이 마무리 피니싱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축 구조의 재료와 규격. 건축 재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천연 재료, 인공 재료, 용도에 따라서 구조 재료와 마감 재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건축 재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천연 재료, 인공 재료, 유기 재료, 무기지 재료, 완성, 설비, 공사 재료 등이 있고, 구조 재료는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봤고, 마감 재료, 뭐 알루미늄, 석유, 플라스틱, 합판 이런 것도 있고, 미래의 구조 재료는 탄소 신소재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단면 기호 사용하는 이유, 이게 이제 약속이니까 구조 재료에 대한 단면과 표시 기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들 도면 읽을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집안 표시라는 거죠. 이렇게 경사진 경우는 이런 경우, 잡석 다짐일 때 이런 경우, 모래, 자갈, 그래서 돌 표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모조수, 통나무 이런 거, 각재,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벽돌, 블록 이렇게 있고, 규격도 이제 KS 규격을 우리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산업 표준에 의해서 이제 규격이 KS 표준 규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있고 X까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 정보 흐름인데, 이걸 보죠. 건축 설계 시 정보 흐름이 유용한데,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피드백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 설계자가 있고, 건축가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자가 있는데 서로 주고 받고 해야지 되겠죠, 정보를. 그래서 원활하게 정보가 교환이 돼서 적정한 그런 쾌적한 공간이, 그리고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돼야 되는 게 이제 건축 설계 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요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1.3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제물이 있는데, 과제물은 강성하고 강도 개념과 이해. 그래서 자, 과제물인데, 과제물은 강성과 강도의 개념, 그리고 이해를 하고 사례를 조사해서 카페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PPT로 만들어서. 강성 스티프니스죠. 스티프니스. 강도 스트렝스죠. 그래서 각각 한번 조사를 해서 카페에다가 제출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